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물감놀이의 후속편으로 아이들과 함께 물감놀이를 하고 남은 이런 종이들, 접시들을 활용해서 하는 미술놀이를 소개해 볼 거예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핑거 페인팅 물감이랑 수채화 물감으로 하는 물감놀이를 각각 보여드렸었어요. 특히 이제 4세부터 7살까지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이런 롤러와 손을 이용한 핑거 페인팅 물감으로 하는 자유 물감놀이를 소개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유 물감놀이지만 수채화 물감으로 하는 자유 물감놀이도 소개했었어요. 이거를 오늘 이 종이들을 색종이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오늘 미리 몇 개 잘라놨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 자, 아이들한테 줄 때 저희가 항상 다른 재료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들이 바로 쓰기에 쉬운 크기로 미리 준비를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 커다란 크기의 종이를 적당하게 잘라서 쓴다는 개념이 아이들한테 아직 없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그 외의 작업들을까지 하는 거는, 아이들이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아직 조금 더 고차원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것들을 가지고 오려서 붙이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두 번에 오려서 바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적당하게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가장 쉽고 단순하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복잡하게 주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주황색 계열은 주황색 길이, 여기는 약간 어둡거나 초록색, 제가 오늘 단순하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어두운 색 계열,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어떤 분류를 해서 놓아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떤 재료를 제공해 줄 때 아름답게 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막 이렇게 섞어서 놨을 때는, 여기서 무슨 색을 이렇게 잘 섞어서 놨을 때랑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줬을 때 차이는, 이렇게 뒀으면 내가 어떤 색을 쓰고 싶은지 이런 영감을 받기가 힘들어요. 단순하게 말하면은 너무 색깔이 섞여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더 복잡해 보이고 아이들이 매력을 느끼기 힘든 상태인데요. 이걸 이렇게 비슷한 색끼리 놔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이 쟁반들을 보고 각 나눠진 색깔들을 보고 어떤 걸 떠올리기가 굉장히 더 편해져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 왜 아름답냐면 색깔이 같은 비슷한 계열끼리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색깔끼리 모여 있으면은 저희가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떠올리게 하기가 훨씬 쉬워요. 예를 들면 아까 섞여 있을 때는 그런 걸 찾을 수 없지만, 이렇게 주황색끼리 모여 있다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가을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일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색깔끼리 모여 있으면 아이들은 진흙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괴물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떠올리기가 쉽죠. 같은 색깔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줄 때 이렇게 처음부터 막 섞어서 주기보다는 색깔을 분류해서 주고, 그리고 또 만약에 특히 저희가 지금 4, 5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4살, 5살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3가지 색깔을 다 주면 이 친구들은 한 번에 3가지 색깔에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색감을 골라서 그 색감 위주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할 때 좀 더 집중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또 활용을 하면 좋으냐면,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또 집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가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계절, 그러면 지금은 봄이지만 만약에 이 색깔과 좀 더 어울리는 게 가을이라고 보면
가을을 주제로 오늘 활동을 하고 싶으면 아이들과 그냥 색종이 오리기, 붙이기 같은 그림 그리기 단순한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어떤 색깔을 그 주제에 맞게 골라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동에 조금 더 테마를 주면은 활동을 하시는 어른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좀 더 목표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비슷한 색깔끼리 묶어서 활동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잘라놓고 자, 그러면 저 여기에 주황색 꺼내놨으니까 주황색 계열의 종이들을 가지고 한번 이 활동을 준비하는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놀이를 할 때 이렇게 잘라진 종이와 저는 오늘 흰색 종이랑 검은색 종이를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흰 종이와 검은 종이는 서로 색종이를 붙였을 때 대비되는 느낌이 달라서 이 두 가지 종이들을 아이들이 다 경험해 보도록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업할 때는 이렇게 정말 딱 자기가 오늘 쓸 거를 자기가 작업할 종이 앞에 바로 앞에 놔줘요. 이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이런 네모도 있고 이런 네모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어. 4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풀칠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도와주되, 항상 저희가 도와주는 방법은 어른이 가져다가 칠해주는 게 아니고 방법을 알려주고, 자 이렇게 색깔이 없는 쪽에다가 놓고 풀칠을 하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서 자기가 붙일 수 있게 알려주는 거지, 어른이 가져다가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이게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면 좀 많이 소극적이라서 풀칠을 어른이 해주는 걸 너무 원한다면 그래도 붙이는 거는 어디에 붙일 건지 물어보고 자기가 골라준 데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친구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도록 조금씩 유도를 해서, 특히 4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어려서 5살 친구들도 와서 말을 거의 안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조금씩 계속 반영해주는 연습을 하면 그 친구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크기는 아마 8절보다 더 작은 16절 정도의 크기예요. 약간 처음에는 작은 종이로 준비해주세요. 저희가 이 붙이는 종이도 작게 준비해줬는데 이렇게 커다란 8절, 4절 이런 걸 주면 아이들이 이거 다 채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몇 개 붙여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작은 종이 자기가 조금 몇 개 붙이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하나를 다 해봤다면 이렇게 하나 더 해볼래? 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그만하고 싶다고 해도 한번 이렇게 새로운 검은 종이를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에 호기심을 또 가져서 활동을 조금 더 하나 할 거를 2개 할 수 있는 조금 유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유도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놨을 때랑
여기에 놨을 때가 색의 대비가 달라요. 그래서 검은 종이에 이렇게 몇 개 올려놨을 때 이거를 보고 굉장히 이 대비가 엄청 굉장히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이제 색감에 대한 감각을 보는 활동도 되고, 이것도 일종의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재료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흰 종이만 주지만 흰 종이와 검은 종이를 이렇게 색깔에 관한 활동을 할 때에는 검은 종이를 꼭 같이 준비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리 잘라놓은 작은 조각 붙이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리고 이렇게 작은 조각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까 미리 잘라놓은 이렇게 큰 종이들, 이제 아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걸 다 써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좀 여분의 재료를 놓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색깔 종이들을 미리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은 것들이에요. 이거에 비하면 큰데, 이것들도 아이들이 이 활동에 좀 익숙해지면은 이거를 다 썼을 때 이렇게 큰 종이를 그대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이 위에 그냥 이렇게 바로 붙일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새 종이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목공풀을 발라서 많이 붙여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종이와 흰 종이의 느낌, 지금 비슷한 색깔의 비슷한 종이들을 붙인 건데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색깔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검은 종이, 흰 종이를 같이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두 가지 작업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은 아주 큰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잘라서 붙이기를 할 거지만 그래도 미리 작게 잘라놓은 종이를 제공하는 게 더 좋아요. 큰 종이만 주면, 한 가지 크기의 종이만 주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아이들이 하게 되니까 이렇게 작은 종이도 해서 4, 5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르는 것만으로도 많은 재미를 느끼니까 어른이 특히 4살 어린 친구라면 어른이 이렇게 자르는 걸 처음에 보여줘도 좋고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자르는 것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잘라주면 한 번에 잘리기 때문에 되게 느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위질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4~5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못한다고 해서 해보자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허들을 낮춰주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가위질 하기도 있지만 가위질 하기도 하다가도 이렇게 모양 펀칭 같은 펀칭기를 이용해서 또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는 4~5세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쁜 모양이 있는 펀칭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손을 쓰는 놀이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3가지 느낌의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보면 어린이들이랑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돼요. 항상 처음에 한 거는 생각보다 약간 어떻게 말하면 보잘것없어요. 아이들이 1개, 2개만 붙이고 그냥 흥미를 잃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같은 재료를 가지고 2번, 3번 활동을 하면 이 친구들도 이 재료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점점 지금 처음에 이렇게 1개만 붙이고 끝나는 거는 자기가 여기에 아직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점점 편안해지면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활동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 활동을 반복해 보면은 아이들이 점점 재료에 익숙해지는 만큼 다양한 표현과 작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봄인데요. 이렇게 주황색들만 가지고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보면서 가을 느낌이 날까 싶었는데 작업을 해보니까 꽤 가을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종류별로 모아서 주는 것의 중요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색깔만을 주제로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색깔도 우리가 주제로 줄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